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네, 북한 대응과 한미 동맹 강화, FTA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회담의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또 곽수종 경제학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그 메뉴가 특별히 준비가 됐다고 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미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자미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자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두 정상 간의 우위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 새우 잡채. 그런데 이게 지금 독도 새우가 이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박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독도가 들어가고 새우가 나오니까 네. 일본 분들은 좀 민감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예. 저희들이 유니크로를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합니까? 젊은 예. 층들이. 유니크로가 독도에 일본 땅을 주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 돌고 네. 도는 거니까요. 예. 일본답게 이야기하시겠죠. 네, 25년 만에 예.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걸맞게 정말 정재계 문학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한 122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다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이제 그 외국 정상들이 올 때 방문의 격이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그리고 이제 개인 방문, 사적 방문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빈 방문이고요. 국빈 방문은 단순히 이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아니고 온 나라가 그 초청된 분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빈 방문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요인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이런 그리고 또 경제계 경제 총수들 네.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환영을 하는 게 이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하기도 까다롭고요. 네. 예. 예. 오늘 한미 양국 정상이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먼저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선 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을 구체화시키셨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죠.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래서 어떤 전쟁 위험으로부터 분명히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셨고 트럼프 예. 대통령도 아마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역시 굳건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더 관심이 많다. 그 경제적인 예.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네. 그런 의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빈만찬의 역사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1991, 2년대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갔을 때 예. 국빈 초청을 받으면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 지금 속보로 나오는 그런 도자기 이런 선물이 아니고 소위 한 국가의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1992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미국으로 받았던 국빈 초청 받아서 예. 받았던 선물이 혹시 뭔지 모르시겠죠?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PC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삼성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1995년도에 16,000달러라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서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예. 1991년도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과 1992년도 한중 수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국빈 초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선물 교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받아가야 될 선물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나누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한미 양국 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한국이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네. 한미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양국 정상들이 밝힌 거죠.
그럼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연히 선물이고 예. 그거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쳤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시사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내가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 무기를 사고 파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위성이 있으면 위성 카메라가 작동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무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한미 간의 어떤 무기 딜을 놓고 보면 항상 국방의 어떤 부정과 부패가 들어있었고 소위 말하는 네. 적폐 내용이 들어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중요한 군사 부품이 다 빠진 껍데기만 가져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그런 무기 체계에 있어서 교환 이런 이야기를 하시되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무기의 어떤 기능과 성능 이런 재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문제. 이게 이제 순환 배치는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우리는 가능하면 거의 상시 배치에 가깝도록 자주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미국은 그게 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오늘 회담에서 그것을 좀 가능하면 늘리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전략 자산 얘기가 나왔는데 전략 자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선거 기간에도 쭉 말씀하셨던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가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로 탐지가 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의 경우는 물속에 있어도 상대방이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인 경우에 소음이 적어서 적에게 노출도 되지 않고요. 또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응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하고 했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정찰 위성이 아니고요. 정찰기. 그러니까 고고도 무인 정찰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최신 무기는 잘 팔지를 않습니다. 오래된 무기를 아까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껍데기만 팔거나 오래된 무기를 팔거나 이런데 요번에 이제 요것을 팔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양수협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전략 자산을 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한미 무역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의 부분에 있어서 FTA로 우리가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무기를 구매함으로 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양수협장의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양국 정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한국이 미국의 우수한 무기들을 구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쓸 것이다. 이게 한국의 방어 능력과 또 한미 공동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한 가지 더 추가했죠. 미국 내 일자리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무기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존재가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핵 잠수함을 만든다, 건조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대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려 그러면 세 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는 작전 수행 중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수리 중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대기 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핵 잠수함의 건조라고 하는 것은 규모면이나 예산면에서 상당히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의 신무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미국의 작전 체계는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이거든요. 우주에서 보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공 기술이나 위성 기술까지
같이 접목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기술적인 혁명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고 제대로 섭외를 해서 군사기술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산업용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정부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 이 좋은 두뇌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4차 산업혁명으로 예.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기회로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운동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가 실무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 네. 첨단 전략 자산들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핵잠수함을 수입하는 문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분명하게 좀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논의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예.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업용 우리 지금 조선 산업이 상당히 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기술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예. 직접 건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내수 경기도 좀 살리고 예.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도 만족을 시켜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원유 가격이 $60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천연가스 LNG나 LPG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게 셰일가스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대신에 선박 건조는 우리가 맡는 그런 형태의 딜도 충분히 국빈 만찬 과정에서는 아니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실무회담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자가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듯한 질문을 했는데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거는 뭐 예. 차치하고라도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네. 이게 우리 북한의 문제를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중국이나 일본과만 협의를 해서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담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회담 준비 과정을 보거나 또 이 회담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사드 문제가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대로 코리아 패싱,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 주변국과 미국만 직접 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없다. 이게 확실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배려하고 또 한미 동맹을 여전히 네.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 말씀에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코리아 패싱이 있을 뻔했죠. 이게 디투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하신 예.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부터 다녀오겠다는 네. 말씀을 하셨고 예. 미국 쪽에서 봤을 때 과연 한미 동맹을 어떤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 쪽에서 아마 그 부분을 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열렸던 직간접적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번 국빈 초청을 통해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이 있었음을 아마 미국 측에다 전달을 했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아마 두 양국 간의 관계는 또다시 한번 소위 어느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욘드에 땅이 붙는다고 아마 그런 예. 발전적 관계로 갈 가능성은 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소외되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걱정을 해왔는데 우리 곽수종 박사께서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미국 정부를 소외시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우려를 해소시키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내부의 코리아 패싱 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소극적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시면 예,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적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전략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을 양손에 쥐고 예, 그래 우리는 중국 쪽에도 갈 수 있어. 아 그래 잘하면 우리도 미국 쪽에 붙을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아니면 전술적인 예, 틱택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로서의 차지할 지분은 찾을 수가 있다. 물론 100% 갖추지 못하겠지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또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곽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균형 외교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균형 외교에 대한 그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양국 정상의 답도 있었죠. 좀 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을 하면 네. 중국과 미국을 동일한 비중으로 놓고 균형을 갖추겠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심지어는 겸손도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용의 정신인데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의 관계입니다. 예. 이제 포괄적인 동맹에서 이제 그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예. 관계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관계죠. 예. 이 두 가지 관계를 같은 저울에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똑같이 수평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균형 감각 있게 고려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지 이게 예. 수치상의 균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네. 아니라고.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좀 했죠.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외교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나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어떤 긴밀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외교력을 키워나가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을 말씀하셨으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응용의 방법에 대해서 한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근데 그 말씀이 아마 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네. 독일의 동서독 간의 어떤 통일 예. 문제를 놓고 보면 독일도 프랑스, 영국, 미국과의 협력 관계, 예. 또 한편으로는 동독이 가지고 있던 소련과의 협력 관계, 예. 이 사자 간의 협력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약간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조화, 이거를 아마 균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밸런싱이라보다도 네. 코오디네이션, 아마 이렇게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이게 아마 더 맞는 영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요. 그렇군요. 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적인 해법을 구해왔는데 이번에 북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에는 좀 양 나라가 동의를 하는 듯한 적당선에서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은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예. 사실상 북한이 변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이것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도 재확인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압박을 최대한 해서 북한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진보 정권에서 얘기했던 포용 정책, 햇볕 정책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진보 네. 정권 10년과 또 보수 정권 9년을 다 회고하고 반성 토대 위에서 예. 압박과 포용을 같이 하겠다라고 대화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는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압박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의 중요한 합의 가운데 하나가요.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사실은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사거리 제한도 있고요. 또 중량의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량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건 아마 우리 국방대학에 네. 계시는 우리 정 교수님께서 더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자권 얘기를 하면서 군사주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자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사일 사거리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이런 협정들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주권의 제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미사일 사거리는 좀 이제 좀 연장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요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해결된 것이 미사일 탄두 중량에 관한 것인데 예. 왜 탄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500kg에 묶여 있거든요. 지금 그 북한의 군사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하에 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사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은 공격하기가 쉽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격하기 힘든데 예. 현대 첨단 무기는 바로 이러한 그 지하 몇십 미터 안까지 미사일이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첨단 무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벙커 버스터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현재 우리가 묶여 있는 탄도 중량으로는 우리가 네. 이런 것을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하나의 그 우리 국방사의 쾌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가 예. 하면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하게 무역 협정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할까요? 아주 젠틀맨다운 말씀을 하셔서 뜻밖이죠. 오히려 더 푸시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이 앞서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사일 네. 탄두 거기에 경제 문제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을 떠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게 예. 좋은 하나의 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냐면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풀고 거기다가 중량까지 풀어버리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놓은 거거든요. 예. 네. 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선물을 또 우리한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선물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축입니다. 경제 축과 군사 축이 하나 있는데 예. 미국적 관점에서는 경제도 안 보고 군사도 안 보죠. 예. 근데 하드 파워 시큐리티보다 소프트 파워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의 안보적 관점이 네. 동시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게 무엇이냐 한국에게 FTA라는 게 딱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럼 이 FTA를 가지고 또 하나의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은 하나 줬습니다. 핵탄두 미사일 중량, 예. 탄두 중량을 예. 풀어주겠다. 그러면 중국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두려워하는 현무 미사일을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고 사거리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중국도 공격관에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뭘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 사는 거 고맙습니다. 제가요, 예. 지금 우리 곽 교수님, 우리 곽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요. 네.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간에 굉장한 갈등을 겪었는데 네. 혹시 미사일 탄두 중량 그 제한을 푸는 문제가 그것은 조금 오해가 또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부르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네. 오해가 예. 있으신 게 요번에 푼 것은 탄두 중량이고요. 예. 네. 미사일 사거리는 요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300km에 예. 묶여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예. 풀렸는데요. 이것은 북한 전체를 사거리로 하는 정도로 풀린 예. 것이지 예. 중국을 겨냥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사거리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중간의 갈등 요인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간의 예. 갈등 요인은 없지 않을까. 네. 제가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중국에다가 하나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그널이라고 시그널 정도로 보시는군요. 보냈고 예. 네. 한국도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가지고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죠. 왜냐하면 예. 사드를 너무 푸시하지 마라. 이것도 있다. 잘못하면
이걸 미국이 우리에게 사거리까지 이 제한을 풀어버리면 사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사드 아닌 또 다른 옵션이 그럼요.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춘 저는 비전문가지만 내용이군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예. 그러면 사거리 문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 상당히 좀 늘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탄두 중량을 가지고 단순히 벙커버스터식으로 예.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거를 뚫으려고 우리에게 기술을 줬겠느냐. 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방문하기 바로 전에 예. 이 문제를 풀었다, 완전히 풀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예. 상당한 어떤 보여지지 않는 암묵적인 내용이 예, 숨겨져 있다. 여러 가지 네. 효과를 염두에 둔 네. 복합적인 그 합의였다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봐야 이제 될것 한미 같군요. FTA를 예. 다시 돌아다 보면 예. 이제 한미 FTA를 미국이 진정으로 폐기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없었어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지금 국내적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부평 부천 쪽에 있는 GM 대우 옛날에 예. 이제 옛날에 대우였죠. 예. GM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루머냐? 쉐볼레가 곧 철수한다더라.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차를 사봤자 나중에 차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루머까지 나간다는 거죠. 예. 미국이 가장 민감한 게 자동차 부분입니다. 왜? 미국의 대한 무역 수지 적자의 한 300억 달러, 한 28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한 80%가 자동차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어떤 수출입 관세 문제, 거기에다가 철강, 조선, 기계, 정밀 부품, IoT 이런 모든 쪽에다가 폐지했던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든지 상교 관세라든지 또 이런 뭐 슈퍼 가이드라 할까요? 이런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 네. 결국은 한국 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였던 3,848억 달러의 지금 외환 보유고입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2천억 달러만 해도 많다고 하던 시절에 네. 거의 배가 될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지금 내고 외환 보유고를 가졌다는 것은 미국 쪽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리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6조 달러를 풀었다 하더라도 예. 이 돈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까지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과정에서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에 가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한 얘기가 나는 중요한 경제 협상을 하러 이 자리에 왔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북핵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관측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뜨린 발언이었거든요. 예, 아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예. 전문가시니까 상당히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아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마 이 군사적인 문제는 상당히 블러핑 카드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져왔던 동맹 관계에서 예. 한국을 동맹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게 되면 과연 미국과 동맹 체계를 맡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간단하게 그냥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미국의 일자리를 언급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노리는 게 있다. 그것은 한미 FTA의 폐쇄도 아니고 어떤 미국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선의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건데 물질적으로는 수출을 더 많이 미국에서 한국 쪽에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5년도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예. 독일과 일본에게 45% 되는 절상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한중일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섞여 있습니다. 3,500억에서 5,500억 달러 정도.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0억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0억 달러.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게 무슨 카드를 지금 요구를 할까? 그 부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 정상회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약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회담에 우리는 그 안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예. 예.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위해가 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막는데 예.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FTA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은 굉장히 예. 약했다. 예.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가장 첫 번째는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 국내 정치를 우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FTA 얘기는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네.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밝힌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네. 시작의 시작이다. 예. 아마 한중일 방문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그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 한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저는 아마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또 할 것 같고요. 또 아마도 일본에서 했던 인도 태평양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국이 이 동맹 그리고 북핵에 관한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예. 세계 전략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그리고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